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울의 통합과학센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혈액 뇌 관문에 대하여 공부했으니 이젠 항산화제의 역할과 차이를 알게 되셨죠? 특히 분자량을 통해 항산화제의 크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좋은 정보였었죠? 같이 파이팅해도 좋겠죠? 이제 좋은 항산화제를 잘 선택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비우고 채우라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가지 독소 배출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변, 똥이죠. 두 번째는 소변, 오줌이죠. 세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피부 호흡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대변, 소변, 호흡, 피부 이 4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독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관의 역할을 25%를 배정하는 것 같으면은 이젠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변비가 왔어. 그러면은 소변, 호흡, 피부가 변비로 인해 가지고 배출해야 될, 대변으로 배출해야 될 것까지 캄프라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 특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배출을 못하는 독소는 간에서 엄청 누적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운동을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 많죠. 그분들은 피부 호흡이 굉장히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호흡, 폐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예, 2가지 기관에서 독소 배출을 잘 하지를 못해. 그러면은 대변, 소변에서 2가지의 역할을 다 해야 돼. 정말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런 분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병이 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못 하신다면은 이제 나보고 좀 병 좀 걸리게 해달라고 절대 잘 이렇게 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시나리오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독소는 대변, 소변, 호흡, 피부를 통해서 배출시킬 수 있기에 이 4가지 장기의 균형 있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대변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변은 물이 중요하고 호흡과 피부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병은 식원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음식물에 병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즉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잘못 먹어 병이 왔으면 이제 잘못 먹어 생긴 독소를 배출하면서 몸이 필요한 것을 조금씩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독소가 체내에서 배출될 때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만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느껴지니까요. 변비를 앓고 있는 분이 해결됐을 때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변비와 이와 같이 행복을 준다면, 지병이 서서히 좋아진다면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행복감이 아니라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독소 배출만 갖고 수십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독소 배출만 잘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암 환우를 관리할 때 매주 2회 이상 비움을 저는 권합니다. 3개월 정도를. 저는 병이나 암은 4대 독소 배출 기관이 잘 되지 않아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체내 독소가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독소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축적되면 내 몸의 기능 저하가 올 것이며 병이 발생하겠죠. 우리 모두 오늘 비우지 못하면 치우지 말라. 오늘 변을 보지 못했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좀 가혹한 얘기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독은 비우고 약은 서서히 치워야 합니다. 독을 비우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좋은 음식은 독이 되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변비나 숙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간기능 저하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비를 가진 여성은 간기능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가식도 하지 않은 여성인데 간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변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비움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소화 효소를 아셔야만 합니다. 밥을 먹고 씹으면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면 위산과 프로테아제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해된 음식물은 소장에서 리파제에 의해 지방이 분해됩니다. 이제 분해된 영양소는 흡수해 간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세 번째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비움에 대해서 첫 강의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움입니다. 장비움이라는 의미는 장을 청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간비움입니다. 간을 청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장비움, 신장을 청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장비움. 우리가 맥주를 2천, 5천 먹더라 할지도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으면 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 소금도 강하게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어떤 물질에 따라서 어떤 양에 따라서 설사를 할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설사제입니다. 그래서 장을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원리를 쉽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간비움. 여기서 핵심은 장비움이 안 된 상태로는 간비움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비움이 된 상태에 다양한 오일이 들어오면 몸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지방 분해 효소를 찾지만 장내에는 지방 분해 효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몸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체내에 있는 지방분해 효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니까 담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긴급 지시를 하게 되죠. 담즙이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 담즙이 있는 곳이 간 내 담즙이 있고, 담낭 내 담즙이 있고, 담관 내 담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간 비움의 간 청소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즉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죠. 대사 과정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신장 비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혈액을 맑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비우고 채우라. 조홀의 통합과학센터는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